현재 일본 매체들은 향후 일본의 미래를 좌우할 여러 경제 분야에서 일본의 영원한 숙적인 한국에 크게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거센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2월 20일 일본의 유력 매체인 익사이트 뉴스는 1인당 국민소득에서 한국에 뒤처진 일본 경제가 이제는 중국으로부터도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최근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석학으로 잘 알려진 이치바시 대학의 노구치 유키오 명예교수가 최근 일본 기자클럽에서 있은 강연에서 충격적인 자료를 쏟아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일본 경제가 기술 경쟁에서 한국과 미국에 크게 뒤처진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중국과의 제품 경쟁에서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 경제가 이른바 샌드위치 경제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임금 분배율은 지난 20년 동안 거의 일정할 정도로 임금이 오르지 않았다.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부가가치가 증가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경제성장률 침체의 원인은 버블 붕괴 때문이 아니다. 중국은 1980년대 이후 공업화에 성공했고 이를 통해 제조업은 저렴한 노동력과 저렴한 가격에 생산해왔다. 반면 일본은 산업구조를 개혁하지 않고 엔저와 임금 고정화 정책을 취하면서 부가가치와 임금은 1990년대부터 정체됐다. 한편 미국이나 한국 등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조했다. 한국과 미국은 부가가치를 높인 고도 전문 인력의 임금을 끌어올려 IT 혁명에 성공했다. 실제로 일본 매체인 익사이트 뉴스는 일본 경제가 중국의 공업화에 밀리는 것도 모자라 최첨단 분야라고 할 수 있는 IT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도 한국과 미국의 급성장을 마냥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은 근본적으로 일본의 고급 인력에 대한 대우가 매우 형편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매체는 1980년대부터 일본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해왔던 상당수의 고급 인력들이 임금을 제대로 올려받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일본의 고도 전문 인력이 받은 임금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 3분의 1에 불과할 뿐더러 한국과 중국에도 한참 뒤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 매체는 한국 또한 일본과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에 따라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지만 오히려 일본보다 높은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분과 기술료인의 성장이 높기 때문에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 국제협력개발기구의 장래 예측에 따르면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주요국보다 낮다. 특히 1인당 GDP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과 비슷하지만 고숙련 기술자들이 받는 임금은 한국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고숙련 기술자들은 2022년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8만 3천 달러를 받는 데 반해 일본의 기술자들은 6만 9천 달러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매체는 고숙련 기술자들이 많은 나라일수록 국민소득과 경제소득이 높아지는 만큼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이 자국의 고숙련 기술자들에 대해 합당한 대우와 그에 따른 임금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일본 경제의 부활은 영원히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 수준이 날이 갈수록 큰 격차로 벌어지고 있는 것도 모자라 경제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인 글로벌 인재 육성에서도 두 나라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일본 매체들의 탄식이 연일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2월 20일 일본의 대표 경제 매체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영어 교육과 해외 유학 등 글로벌 인재 육성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날이 갈수록 극명하게 확대되고 있다며 매우 거센 탄식을 터뜨렸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최근 한국의 한 대형 미디어 기업에서 일하는 한국 회사원의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의 유학 문화를 심도 있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대형 미디어에서 근무하는 김광태 씨는 게임에 몰입하는 아이의 모습에 불안감을 느꼈다. 생각 끝에 그는 2022년 8월에 중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미국에 유학 보냈다. 많은 비용이 들지만 한국에서 학원을 보내도 어차피 돈은 든다. 따라서 일본 매체는 이 한국 학부모의 경우 자녀가 치열한 입시 경쟁에 놓여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것보다 미국에 유학 보냄으로써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에서 이러한 문화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해외 취업과 글로벌 인재 육성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대학 입시를 통해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고 이를 발판 삼아 대기업 취업을 노리는 전통적인 취업 문화에서 벗어나 해외 유학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당장 보건위기가 있기 전인 2019년만 하더라도 해외의 유수대학과 대학원에서 유학하는 한국인 유학생은 21만 3천 명에 이르는데 이는 해외 유학생 수가 6만 1,989명인 일본보다 무려 3배가 넘는 수치라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한국에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려는 이 같은 움직임은 비단 해외 유학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내 교육에서도 한국은 초등학교에서 영어 실력의 기초를 키우는데 역점을 둔다. 초등학교 3, 4학년의 영어 수업 시간은 68시간으로 일본의 35시간보다 배에 가깝다. 5, 6학년 또한 102시간으로 일본의 70시간보다 많다. 초등학생의 공교육만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총 130시간의 차이가 생긴다. 실제로 일본 매체가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교 수업 시간 수를 비교한 자료를 자세히 보면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영어 수업 시간에서 한국이 월등히 앞서 있다는 사실이 매우 극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와 수학을 제외한 과학과 사회 과목에서도 한국의 수업 시간이 일본보다 더 많다는 점입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한국의 교과 과정은 글로벌 인재 육성에 필요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가르침으로써 일본보다 더 실용적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한국에서 대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영어 교육은 결과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영어 구사 능력에서 큰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어는 일본어와 어순도 가깝고 같은 한자 문화이기도 하다. 영어 학습에서 한국과 일본은 마찬가지로 분리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능력 시험에서 한국의 평균 점수는 679점으로 일본보다 100점가량 높다. 무엇보다 일본 매체는 한국과 일본의 영어 실력 격차가 크게 우려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다름 아닌 국가 경쟁력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영어가 세계 공용어로 불릴 만큼 전 세계 경제와 문화에 크나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실을 비춰봤을 때 일본의 영어 실력이 한국보다 낮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의 국가 경쟁력이 한국에 뒤처지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입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많이 육성해온 덕분에 오늘날 문화와 기술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와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국제 위상이 몰라보게 급상승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글로벌 인재 육성은커녕 세계 진출마저 극도로 꺼려해온 탓에 국제사회로부터 나날이 고립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에 미국의 순위조사 전문 매체가 발표한 세계 국력 순위에서 한국이 6위에 오른 반면에 일본은 프랑스에도 뒤처져 세계 8위로 내려앉은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일본 매체의 탄식이 전혀 과장되지 않았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제 매체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오늘날 한국과 일본의 영어 교육 수준이 크게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한국의 교육 정책이 일본보다 훨씬 앞섰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초등학교 영어를 필수로 한 것은 일본보다 20년 이상 빠른 1997년이었다. 군 출신의 정권이 끝난 지 30여 년 만에 문민정부를 출범한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화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그리고 뒤이어 들어선 김대중 정부 당시에도 IMF로 위기에 빠진 자국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영어 교육과 IT 교육을 활성화했고 이를 발판 삼아 한국 문화의 세계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는 한국 사회가 여전히 교육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거듭하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일본의 국력과 경제 위상을 다시금 제자리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한국처럼 활발한 영어 교육을 통해 글로벌 인재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길밖에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은 입시전쟁과 교육열이 저출산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시각이 있어 역대 정부의 교육 정책이 성공적이라는 해석은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과제로 겨룰 만큼 질과 양을 충실히 다져온 한국의 영어 교육에는 참고해야 할 점이 있다. 결국 일본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세계 진출이 곧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라는 인식 아래 수십 년 동안 글로벌 인재 육성에 아낌없이 투자해왔던 우리의 노력이 일본 사회로부터 큰 부러움을 사고 있음을 여실히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